시작을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성대학교 창의융합대학의 AI 응용학과라고 저희는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 AI 강의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AI라 그래서 과목 이름이 AI가 아니라 머신러닝, 딥러닝, 뭐 소위 생성형 AI 관련된 과목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 강연 요청을 받고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최근 들어서 한 서너 번 한 강의가 있는데 주로 그 초중고 장학사님들 그럼 이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후에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하고 있어서 교육 환경도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정도 해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제가 항상 그거였어요.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과 그래갖고 뭘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의 활용 이쪽으로 하다가 지금 그럼 여기서는 지금 회사니까요. 이거를 회사 업무에서의 활용 정도. 사실은 AI 관련된 내용을 하려면 뭐 너무나도 많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지금 생성형 AI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회사 업무 활용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맛보기 몇 개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참고 삼아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는 요거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냥 항상 저는 그냥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료 참조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입니다. AI 관련된 저는 그 강연은 오늘 강연도 이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다 올리니까 만약에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AI 이게 잘 됐네요, 오히려. 사실은 오늘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의외로 AI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본인들은 잘 몰라요. 비전공자들은. 근데 전공자 입장에서는 저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최근 들어서 저는 많이 깨닫고 있어서 항상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무슨 오해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AI를 지능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죠? 요즘에 AI 다 동작하잖아요. 지능적이잖아요. 그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지능적인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이 사실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아요. 이미 인공지능이 지능적으로 동작하니까 사람의 지능을 이해를 해서 그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었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감히 말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지금. 이번에 노벨상 받은 제프링크도 모르고요. 하사비사도 몰라요. 노벨상 받은 애들도.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원리를 몰라요. 인간, 여기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자, 근데 또 하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챗GPT가 나온 이후에 AI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했어요. 말하잖아요. 그죠? 이거 동의하시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원리를 몰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착각을 하는 순간부터 AI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I를 이해하려면 사람의 지능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거기서부터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순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모르는데 아무도. 인공지능 학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거 도움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동작하는 방식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 수준으로 맞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실체는 이겁니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 게 아니라 지능적인 행위 또는 지능적인 작업을 흉내낸 거예요.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달라요. 그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능적인 행위가 뭐가 있나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보통 인공지능 분야에서 얘기할 때는 감지, 인식, 분류, 예측, 계산, 요약 등등등등등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지능적인 행동들은 다 지능적인 행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들을 흉내를 내긴 내는데 재밌는 거는 이 거의 지능적인 행위는요. 많이 분석을 해보면 그 함수,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은 조금 필요한데 입력에 따른 출력 반응 관계예요. 뭐든지. 무엇을 보면 있네 없네 감지. 무엇을 보면 고양이네 개네 이런 인식 문제. 그러니까 입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지능적인 행위에는 출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 그죠? 이거는 뭐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초잖아요. 항상. 인풋, 아웃풋부터 배워요. 항상. 모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근데 지능적인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지능적인 행동.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가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걸 캣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 이건 지능적인 행동이에요. 그죠? 당연히. 그죠? 의미 분석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문장으로 The food was great라는 문장이 탁 들어가면 이거 나봉이라는 하라는 뜻이구나라고 나오면 이것도 지능적인 행동이에요.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어떤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죠? 그때그때 랜덤이 아니라 예측되는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이 출력 관계예요. 다 모든 것이. 이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AI는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게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들어가서 캣이라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는 고양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캣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뭐 요즘에는 뭐 이과가 아니래도 거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 상식은 다 있다고 봅니다. 사진은 알고 보면 빽빽히 놓여져 있는 숫자들을 밝기값으로 바꿔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지는 그냥 숫자인 거예요. 근데 많은 숫자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 바이 100이다 그러면은 만 개 또는 컬러니까 곱하기 3을 하면은 왜냐면 RGB로 나오기 때문에 3만 개 정도의 숫자인 것 뿐이에요. 3만 개 정도의 숫자. 그 숫자가 3만 개가 들어가서 결과 바깥에서는 캐시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숫자 3만 개를 받으면 나는 얘가 고양이 형태의 사진으로 얻어진 숫자면 나는 1이라는 숫자를 내뱉을 거야 라는 이런 함수 관계 그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숫자가 출력으로 숫자 하나를 내뱉을 수 있는 이러한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를 활용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할 때 늘 보는 그림이죠. 동그라미 쭉 동그라미 또 있고 동그라미들이 쫙 연결돼 있고 이런 거를 사실은 이게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시각화 표현한 것 뿐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동그라미들이 뭐냐면은 숫자예요. 그냥 숫자. 숫자 숫자. 만 개의 숫자가 들어오면 입력에 왼쪽에 만 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그 다음 동그라미도 또 숫자니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 개를 조합을 해서 그렇다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곱하기하고 덧셈뿐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덧셈하고 곱셈을 해서 요 숫자를 만들어내요. 다른 숫자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도 동그라미 있다는 이게 뭐예요? 나올 건데 그거를 얼마든지 수학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1 아니면 0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일 때는 1이 나오고 고양이 아닌 사진이 들어오면 0이 나오도록 훈련시켜 놓은 요게 인공지능인 거예요. 요게 인공지능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학습시키냐? 그러니까 고양이가 들어갔을 때 고양이가 나오고 고양이가 아닌 게 들어가면 0이 나오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힘든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고양이 사진을 무지하게 많이 준비해요. 그러면은 만 개의 숫자 조합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개의 고양이 사진 주면 만 가지 숫자 조합이 1000가지 종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반드시 1이 나와야 돼. 이럴 땐 0이 나와야 돼라고 1 또는 0인 사진을 집어넣고 1일 땐 고양이일 땐 1, 아닐 땐 0이 나오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알아서 얘가 훈련을 시켜요.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면 1이 나오도록, 얘가 들어오면 0이 나오도록 훈련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서 찍어보면은 고양이일 땐 1, 아닐 땐 0,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AI고요. 자, 그런데 지금 훈련을 어떻게 할까? 조금 난감하죠. 그리고 이 원리가 도대체 뭘까? 근데 솔직히 여기 말씀드리는데 비전공자들은 알 필요 없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믿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잘 동작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저거 잘 동작하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탄탄한 그러한 그 베이스를 한 수학적인 배경에 이미 다 프로브된 이건 잘 동작한다라는 거 써야 된다는 거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하려면은 사실은 확률론적인 어떤 설명도 필요해요. 이거는 약간 대학원용이에요. 약간. 대수학적인 우리가 행렬 곱하고 뭐 벡터 더하고 뭐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걸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도 전공자용이에요. 비전공자용은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fx를 y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 관계 배우잖아요.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오는. 근데 입력에 숫자들이 들어가고 출력으로 숫자가 나오도록 그 함수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대더라. 그리고 그거는 전공자들을 시키면 굉장히 잘해주더라. 데이터만 충분히 주면은 굉장히 정확한 함수를 만들어주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거를 더 잘 동작하는 걸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공 영역으로 들어가긴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활용하겠다 하면은 아 저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그것만 알면 돼.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 고양이인지 아닌지 정도만 알자고 인공지능 쓰지 않잖아요. 세상에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는데 살짝 욕심을 내보자고요.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것도 딱 어떻게 하느냐? 고양이 아닌 사진 뭐 여기 보면은 뭐죠? 뭐죠? 고양이 사진 이렇게 세 가지 있네요. 이런 세 가지를 구분할 네트워크를 똑같이 바꿔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맨날 똑같이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문제를 갖고 오든지 내가 갖고 있는 이걸 쓰는데 내가 픽셀 들고 그 대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단에다가 동작 세 개로 바꿔치기 해놓고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스스로 100이 나오면 나오도록 세가 만약에 40이 들어오면 0이 나오도록 그리고 노가 들어가면 나오도록 학습이라는 과정인데 알았죠? 그래서 끝에 노드 동그란 걸 세 개 붙이고 자료를 세 가지 종류를 집어넣으면 개를 100을 내면 이제 세네 010이 나온 고양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사진기 다 내장되어 있죠? 사람은 자꾸 생겨요. 그죠? 긍정적인 거라는 거를 네, 도대체 뭐 똑똑하네. 그죠? 근데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도 달라.
무슨 말이냐면 사진이 들어가니까 진짜 수만 개가 그런데 요 네모가 나오는 사기 쉽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픽 툴을 써서 거기다가 같은 그려야지. 도랑색 사각형 숫자 몇 개만 알면 되냐면 알면 돼. 무슨 말이냐? 사각형 수평 중심좌표 높이 아니면은 숫자 세 개로 사각형의 표현이 가능. 그래서 아, 이제는 요 니보다 좀 두 개 더 있지. 왜냐면은 확률 진짜 맞아? 틀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각은 요 변하지 않는 데다가 노드를 요 노드 요 사각형 되는 중심 폭기를 나타내는 베터 내도를 가지고 그래서 주면은 얘가 가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사람 보이지만 얘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 사람의 그 뭐, 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AI 설명은 요거 하나만 설명했는데 그게 모든 응용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까지도 쓰여요. 무슨 말이냐? 아마 이런 저도 최근에 어디 갔다가 사진 좀 만졌는데 제, 제 얼굴이 잘리더라고요. 아이폰 기능 그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그 얼굴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셀이라는 기능인데 분할이 그것도 너무 어떻게 하는 거냐? 사진 준 다음에 있죠.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지? 노드 개수랑 그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 픽셀의 걔가 하늘 땅인지 고양이 표시할 수 있는 노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똑같이 만들고 하늘이면 반드시 이라는 값이 나오고 어떤 대상이면 3이라는 값이 나오도록 그러면은 무슨 사진이든 이렇게 영역을 나눠버리 하늘에는 똑같은 칠해버리는 거예요. 칠만 나오지 이거는 하기 좋도록 이거죠. 그죠? 여기까지 하면은 또 그림이니까 그림은 그 정도 상식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여기서 하면은 갭이 발생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하나 다른 방법을 안 써요. AI 공학 난 제일 편한 건 툴은 하나예요. 하나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어떨 땐 좀 큰 망치 쓰고 안 써요. 보세요. 브레이크가 들어갔을 때 조금 좋아요라는 게 나오게 만들려면 그럼 AI는 어떻게 하느냐? 포드워즈 그레이트가 숫자가 아닌 골치 아프네. 제일 처음 생각을 했냐면 사전을 떠올렸어요. 사전을 보면은
단어가 수니까 몇 번인지 숫자가 할 너무 쉽겠죠. 그 절대 숫자로 숫자를 집어넣고 이런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278번째야. 그다음 그때 바꾸는 거예요. 그냥 번째 사전에서 보니 16번째네. 그래서 숫자 4개를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 의미가 좋은 거는 굿이라는 뜻이 아니 이거 나쁘다. 그러면은 0이 나오도록 펴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기초예요. AI 숫자를 바꾸긴 바꾸되 숫자 0 생각해냈어요. 무슨 사전으로 만드는 게 있더라. 하나를 숫자 만 뭐냐? 만 개의 영어가 있는데 단어 있는 위치만 1로 가지. 모두 다 0이고 이거 그러니까 수학적인 의미는 그거 설명할 만큼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라 그래서 1이니까 같은 만 개의 숫자가 만들 만 개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팩터를 집어넣었더니 몇 년 전에는 숫자를 바꾸는 방법 기발란스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넣으면 되더라. 그렇게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저걸 말은 이런 식 유명한 데이터가 리뷰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설명이고 레스토랑 리뷰가 이게 좋다는 건지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딱 모아가지고요. 그러면은 출력값으로 1,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0, 1 또는 0을 낳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0 이렇게 표현을 시키면 결국에 숫자거든요. 그죠? 그 길이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을 똑같은 그 사전 길이만 필요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런 작업을 했을 때는 일종의 그 공부할 때 식으로 해보는 건데 무비 리뷰 데이터라고 있어요. 그 영화 평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에요. 근데 5만 개의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걸 훈련시켰더니 정확도가 96.2% 나왔어요. 얘기는 뭐냐면 100가지 영화평을 넣었을 때 이거 좋다는 거구나 나쁘다는 거구나 맞은 게 96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가 틀리는 거죠. 에이 저것도 못 맞죠?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화평 보다 보면요.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애매한 문장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이거는 근데 이런 종류의 AI 능력은 다 사람을 넘었어요.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사람 누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아까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 그리고 이 문장 보고서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는 사람보다 다 나아요. 이미 이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미 한 6, 7, 8년 된 것 같아요. 이걸 넘어선 거. 그러면은 이제 그 생성형 AI로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그 뭐죠? 지금 제가 AI를 설명할 때 그 이미지로부터 어떤 지능적인 행위를 하는 방법론 그리고 문장으로부터 어떤 거를 판단하는 방법론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린 건데 말은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했길래 말까지 하게 된 걸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뭔가 다른 거를 쓴 게 아닐까. 아니라는 거를 꼭 먼저 말씀드립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 주변에 이미 그 어베일러블한 챗GPT, 뭐 제미나이 또는 빙 채팅을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 한 번씩은 이거는 모르지만 챗GPT 정도는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느낀 거는 말을 하네요, 그죠? 말을 한다예요, 그죠? 대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아까랑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쓰지 않았어요. 똑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학자들은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망치 하나 갖고 뽀뽀다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아까 그 뉴럴 네트워크도 박아놓고요. 그 대신 입력과 출력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문장이지만 이 정도로 간단하잖아요. My favorite food is a bagel with cream cheese. 요즘에 베이글 많이들 드시죠, 그죠? 여기에는 크림치즈가 딱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거다. 이거라고 할 거예요, 얘는요. 근데 이런 문장들을 얘한테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훈련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My favorite food is a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입력은. 숫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숫자 다섯 개. 근데 숫자 다섯 개라 봤자 노드가 길어지지 않는 거 이제 이해하시죠? 똑같은 만 개짜리 노드가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다섯 개의 일이 여기저기 막 있는 것 뿐이겠죠? 근데 그때는 반드시 요 다음 단어인 베이글이 나오도록. 만약에 베이글이라는 숫자가 또 들어가면, 추가로 들어가면 그 다음 단어인 위드가 나오도록. 이런 훈련을 시키면 어떨까? 저걸 왜 시켰지라고 어떤 생각을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나름 별로 그렇게 나쁜 생각 같지는 않죠. 나쁜 생각 같지는 않지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LML이 발명되면서 소위 그 트랜스포머라는 이 그 아키텍처를 쓰고 한 건데 어쨌든 이 방법론이 이렇게 하면 얘가 말을 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전혀. 논문에 그런 말 없어요. 논문에서는 아무래도 말의 앞단어가 들어가면 그 다음 단어를 얘가 뱉어낼 수 있다는 거는 얘가 어느 정도 문장을 이해했다고 봐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 거예요. 구글 그 연구자들이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한번 해보자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진짜 훈련이 잘 됐다고 보세요. 만약에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됐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음 단어로 가장 그럴싸한 단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몇 개를 훈련시키느냐? 수억 개를 했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 갖다가 때려 박아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힘들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10개거든요. 10개 단어의 문장으로 훈련 자료를 9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단어 나오면 두 번째 단어가 나오도록 훈련 자료 만들고 그 두 번째 단어까지 들어가면 세 번째 단어가 나오도록 훈련을 또 시키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문장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셋을 얻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A 있는 대로 다 박아놓고 다 해보자. 막 그런 거예요. 미친 듯이 넣은 거예요. 그게 소위 GP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멋진 뭐 말인데 이거는 독특한 무슨 구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동그라미가 들어가서 동그라미가 개수가 똑같겠죠. 단어가 들어가서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거를 보통 베이스 LML이라고 불러요. 기초적인 LML. GPT, 챗 GPT에서 말하는 GPT가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답을까지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는
확률론적으로 계산을 해요. 단어를 쫙 리스트하다가 가장 높은 확률이 있는 걸 탁 걸러내요. 그러면 그거를 앞에다가 확 붙여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계산이 오래 걸려요. 의외로 생각보다. 왜냐면은 매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다시 돌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문장은 어떻게 돼요? 수려한 문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GPT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GPT를 만들어 놓고 뭐 난리 났었죠. 진짜 엄청나고. 이거는 그래픽하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 GPT를 쓰면은 문장이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뻥 할 때마다 한 번 더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많이 했어야 돼요. 단어 하나 만들 때마다 자꾸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해야 돼요. 좀 귀찮은 작업인데 세상에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귀찮은 작업이 반복 작업이잖아요. 컴퓨터는. 이거 잘하잖아요. 이게 GPT예요. 그런데 문제가 살짝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GPT를 만들어 놓고서 이거 진짜 대단하네. 이거 뭐하지? 하면서 막 했더니 정말 막 해봤죠. 옛날 옛적에 유니콘이 친구들과 함께 집어넣었더니 마법의 숲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어떤 동화책의 문장을 잘 완성을 해줘요. 오, 이거 잘하네.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넣어보자. 프랑스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나오더라요.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인가요? 프랑스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프랑스의 통화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이게 왜 이러지? 아, 얘는 문제집을 더 많이 학습했구나라고 깨우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프랑스 수도는 무엇입니까? 파리. 이런 문장보다 문제집을 보면은 문제들 나열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통째로 학습하다 보니까 아, 얘는 아무래도 질문지를 더 많이 학습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살짝 든 거죠. 그때 사실은 오픈 AI가 이걸 잘한 거죠. 오픈 AI가 거기서 뛰어든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 연구진들이. 안 되겠다. 얘가 말을 뱉어내기는 참 잘하는데 우리가 의도한 대로는 뱉어내지는 않는다. 의도한 대로 뱉어내게 해야겠네.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인스트럭 GPT라는 거를 또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GPT를 다시 훈련시켰어요. 파인 튜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질문하면 무조건 답을 하게. 질문에는 또 토달고 질문하지 못하게. 질문엔 답, 질문 답. 그러니까 질문 답을 한 수만 개 만들어서 그걸 답을 훈련시키니까 얘가 질문하면은 이제 반드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어떤 거는 답이 엉망이고 엉터리고 좋고 막 이런 거예요. 안 되겠다. 이것도 뭘 하지? 그래서 만든 어떤 방법론이 있어요. RLHF라는 스마트한 방법을 써가지고서 가능하면 좋은 답변으로 내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이지 망치는 필요 없어요. 그거 갖고 한 거예요. 다. 망치를 요렇게 때리느냐, 요렇게 때리느냐, 요거 차이예요, 지금 다. 그거 갖고 하니까 그걸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했더니 질문에는 답을 하고 설명하면 좋은 답변을 하게 만들어요. 얘가 이 정도 되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2022년 11월에 빵 터뜨린 거죠. 챗GPT하고 만들었어. 그때 뭐 난리 났었잖아요. 사실은요. 벌써 2년이 다 돼가네요. 그죠? 그런데 항상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죠. 문제가 또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아니던데 이거 잘못되는 거 있던데 항상 나온 것들이 이런 거예요. 2022년 1월 이후에 나온 거는 모르던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학습시킨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22년도 1월까지의 인터넷 자료를 학습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정보는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뭐 기억할 일도 없지만. 또 하나, 헐루시네이션이라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 우리 한국에서 이거 재밌게 많이 썼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대요. 세종대학이 몇 번째 작품에 대해 알려줘. 그랬더니 아 그거는요. 지편전 학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만들어서 뭐 빡쳐가지고 세종대왕이 떴대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서 놀리고 잘못한다 그랬는데 항상한테 보면 너무 잘한 거예요.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 얘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없고 얘는 문장을 누가 봐도 그럴싸하게 만들면 소설을 잘 쓰면 잘 쓰도록 만들어 놓고 소설 썼네 하고 화내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이런 일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입력 출력 길이가 뭐 제한되네 뭐 단어 100개 이상은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근데 그것도 한 권을 얻어도 되는 정도로 바뀌었어요. 편향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The nurse walked to the parking lot and took out 가로를 치고 답이 뭐야? 그랬더니 her phone 이렇게 썼잖아요. 이건 뭐예요? nurse 얘기를 했더니 여자로 간주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거는 편향적이다. 이건 나쁜 거다. 그런 나쁘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역사도 많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잘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회 그런 말하자면은 그 분위기로 봤을 때 옳지 않은 행동도 한다 이런 거죠. 턱식 욕도 할 수 있게 욕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 발견됐어요.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다 고쳤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다 이거는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도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됐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잘 쓰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 소위 이제 얘가 말을 할 줄 아는 건 알겠는데 말을 넣었을 때 완성하는 어떤 답변을 하거나 완성을 하는데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해보니까. 아, 이거는 앞부분에 들어가는 그 문장, 그게 지시라고 불러요. 보통 이거를 영어로는 프롬프트라고 부르는데, 프롬프트라고 불러요. 이 프롬프트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숫자가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 숫자를 예측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조합이 뒤에 좋은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앞에 숫자 조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말로 따지면은 이 그 단어들의 구성이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엉터리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틀린 답이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사소한 아주 좀 뭘까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길게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답을. 그러한 분야를 요즘에 그래서 그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심지어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지금은 아니 이게 굉장히 그 어떤 답은 없어요. 일단 이건 학술적인 접근이 좀 힘들어요. 이거는요. 어떤 경험적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근에 그 나온 이론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 프롬프트를 지시를 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한 6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명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맥락이 있어야 되고 예시가 있으면 더 좋고 페르소나를 주면 더 좋고 포맷을 결정하면 더 확실하고 어조도 주면 좋아. 근데 이게 중요도가 달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앞부분은. 근데 뒤에는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마다 결과에 따라서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던데 하면서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또 사람마다 다 원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 그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명령, 맥락, 예시, 페르소나 또는 형식 또는 어조를 중요한 순서대로 놓고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앞에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은 맥락하고 명령. 그다음에 예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잘 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이거는 진짜 그때그때 달라요. 요즘에 모델이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건데서 나온 거 알죠? 챗GPT 처음에 3.5였는데 4.0 나왔다가 4.5 나왔고 4.0 확 치워버리고 옴니 나왔고 옴니 미니 나왔고 한 달 전인가요? 5원이라고 비슷한 이름이지 다른 거예요, 완전히. 5원.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된 것들은 이렇게 다 없어도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거의 비슷한 걸 이제 학습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럼 저게 뭘 말하나? 그러니까 몇 가지 그냥 그 개념만 한번 잡아드릴게요. 명령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명령이 있어야죠. 이게 그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수로, 그러니까 그 동사죠, 영어에서. 그게 다 명령이에요. 번역해라, 요약해라, 이런 거. 그죠? 우리나라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지 뭘 시켜야지 얘가 하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뭘, 그 대상이 많이 설명하면 좋다요. 그 대상. 내가 명령한 그 대상의 내용, 그걸 문맥이라고 부르거든요. 문맥,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작성하라고 시키되 뭘 작성하는데 그릭 요거트 식이섬유 단백질함량 높은 건데 특히 사탕제 특징인데 제품은 어떻고 저쩌고 이거 순전 문구 만들어줘 할 때 내가 해야 될 그 말하자면 신경 써야 될 대상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 그게 컨텍스트예요. 여기까지는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말한다라는 거고요. 예시나 또는 페르소나 이것도 중요해요. 예시까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시는 답변을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줘요. 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변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그 지금 비슷한 그 맥락으로 가볼게요. 광고 문구 만들어줘 예시를 들고 있는 건데 그거를 광고 문구 만들어줘 하면은 얘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뭐에서 제일 좋은 뭐 하고 딱 썼겠죠. 그러지 말고 이런 스타일로 해줘 하면서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다. 건강을 위한 한 스프레이죠. 어쩌고 저쩌고 요것도 이렇게 만들어줘. 또는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주는 거죠. 답변에. 그러면은 이런 스타일로 해서 해줘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예시라고 그러고 요 예시가 굉장히 이건 중요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유식한 말로 뭐 원샷 러닝, 퓨샷 러닝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예제를 주면은 그 예제에 맞춰서 답변을 잘한다. 페르소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아주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실험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그냥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삐니 관점에서 한번 해봐봐. 또는 따뜻하고 친근한 친구처럼 행동해봐. 그러면은 얘가 답변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답변을 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느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해주면 그거를 따라요. 형식 어조, 예측대로예요. 5줄로 만들어줘 하면 5줄 만들어주고요. 3가지 써줘 하면 3가지 만들어주고요. 너무 간단하죠? 아무리 복잡한 형식이라도 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나중에 또 예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큰 제목 써줘.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은 한 2개 정도만 써줘.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제목 밑에는 두 문단씩만 넣어줘. 이런 포맷을 줄 수가 있죠. 그걸 포맷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줘요.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놀라면 안 돼요. 왜냐면은 프로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시켜야지 그대로 행동한다예요. 결국엔 프로프트 엔지니어링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조까지도 바꾸면 좋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약간 엑스트라에서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유머스럽게 해줘, 친근하게 해줘, 해주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좋은 그러니까 뭐 베스트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 자기가 말하자면 그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근데 여기 컬러 코딩을 한 이유는 이거는 이 6가지의 항목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실험 여러 번 해봤거든요. 2줄만 써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요. 너무 좋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학습을 하도 시켜서. 근데 어쨌든 그 옛날 버전 3.5 그 뭐죠? GPT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면은 엉망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이런 거죠.
신제품 설탕 없는 그릭 요거트를 홍보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광고 문구를 작성해줘. 근데 이거는 이제 명령인 거죠. 근데 그렇지 그 제품에 대한 뭘 알아야 설명하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맥락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은 설탕이 없는 고단백 어쩌고 저쩌고 20, 30대 소비자 타겟 고단 뭐 등등등 써주고 그 다음에 아예 예시도 하나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나는 내가 원하는 광고는 이런 형식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진짜 건강 브랜드명 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런 식의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뭐 이건 보통 그 뭐죠? CEO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광고할 때 그래서 다 바뀐대잖아요. 기껏 해봤더니 에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말을 하지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올 거예요. 챗GPT는 하면서도 신뢰감 주는 영양 전문가처럼 작성해줘. 한 문장 작성해줘. 따뜻하고 희망적인 어조를 사용해줘. 다 반영돼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요즘에 챗GPT를 잘 쓰는 방법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럼 그 말을 넣으면 말을 그냥 뺐네. 이 정도가 단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또 하나 챗봇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챗GPT 다 써보셨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야, 우리 회사도 챗봇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김대리 가서 무슨 뭐 회사 얼마 정도 줘야지 그거 챗봇 만들어 줄지 좀 알아와. 뭐 이렇게 뭐 시켰다고 봐요. 응? 그러면 고민 되겠죠, 그죠? 이것저것 공부하고 어느 회사에서 얼마 달래요? 뭐 이러면서 뭐 기안에서 올리고 난리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만한 문장 하나만 작성하면 끝이라는 거를 이제는 알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챗GPT 다 쓰시잖아요. 이거 심지어는 로그인도 안 할게요. 여러분 아시죠? 로그인 안 하고 또 쓸 수 있어요. 물론 불편하지만 왜냐면은 기록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제가 그 문장을 에스케이프 해가지고 이게 문장을 그대로 하는 게 일단 설명도 안 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뭔지 모르시면은 뭐 대충 짐작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안녕하세요. 오도보십니다. 피자 주문을 도와드릴게요. 어떤 피자를 원하시는가요? 옵션은 페퍼로니, 치즈, 가지 피자가 있고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피자 주문을 받네요. 한번 해볼게요. 주문해볼게요. 네? 간단하게. 그냥 그 건방진 어투로 그냥 할게요. 저는 그냥 딱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서 치즈 피자인데 어떤 걸 여기서 좀 까탈스러운 그 고객인 척할게요. 큰 거. 알아서 12인치인 거를 알아요. 얘가. 그죠? 12인치 라지 사이즈를 하고요. 뭐 할 거냐? 뭐 편하게 저 타이핑도 귀찮아서 그래요. 버섯. 아, 여기 이거 걸렸네요. 아니다. 여기선 지금 이것도 바뀌었구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왜냐면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답변이 다른 답변 같았는데 뭐 그게 그거죠. 첫 번째 거 할게요. 이응답 더 좋아요. 응? 음, 콜라 큰 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피자하고 콜라 주문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누가 받아냈어요? 챗GPT가 다 받아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얘한테 지시한 거를 이제 봅시다. 이제 뭐를 지시했는지. 당신은 피자 레스토랑 주문 수집하는 자동화 서비스는 오더보입니다. 먼저 고객 인사한 다음에 주문 수집 픽업 있고 배달 묻습니다. 음료 추가 주문 어쩌고 저쩌고 배송이면 주소 마지막 결제 금액 짧고 친근한 대화로 이렇게 하라고 톤도 가르쳐줬네요. 페퍼로니 그리고 이게 무슨 라지, 미디엄, 스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숫자 3개 줬어요. 그냥 그죠?
토핑 어쩌고 저쩌고 숫자 몇 개 주고 그러니까 메뉴를 그러니까 알바생을 고용한 다음에 점주가 알바생한테 정말 기본적인 지식만 야 너 피자 주문 받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한 5문장 가르쳐주고 숫자 한 10몇 개 주면서 페퍼로니 이거야. 이거야. 메뉴가 요거 다야. 알았지? 이거는 다 시켜버렸대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봇 회원했더니 뭐 5천만 원 듭니다 하면은 이렇게 그 뭐죠? 요거 종이 한 장 주면서 이게 다야. 이걸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싸한 인터페이스는 만들어야겠지만 요즘에 너무 쉬워요. 그런 게. 그래서 이 그 챗GPT를 API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냥 뭐 은행에서 요즘 하는 그 소위 뭐죠? 그 상담해주는 봇 많잖아요. 다 이 수준보다도 못. 직접 챗GPT 쓰는 게 가장 강력할 거고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은 한계가 아주 있을 거예요. 굉장히 허접스러울 거예요. 사실은 답변의 그 내용. 근데 여기서 살짝 또 오해를 많이 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얘가 도대체 어떻게 다 기억도 하고 그죠? 요약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던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문장 완성과 챗봇과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안 달라 보여요? 이건 많이 갔네. 이거는 뭔가 또 다른 기술이 그 안에 숨어 있나 봐. 라는 느낌을 주기 충분하잖아요. 아니, 똑같아요. 기술은 딱 하나예요. 무슨 기술 쓰느냐? 앞에 했던 말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줘요. 챗GPT한테 챗GPT한테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줬잖아요. 문장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뭐라 했죠? 치즈라 그랬을 때 치즈라고 챗GPT한테 주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다 줘요. 네가 무슨 말 했었어? 그 다음에 얘가 치즈라 그랬어. 그럼 답이 뭐야? 그러면은 제가 또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점점점 프롬프트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 문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결국엔 또 망치 하나만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망치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겠네 라는 느낌이 살짝 드셔야 돼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 지적인 능력을 음, 발수 있대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분이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사 요즘에는 이거는 어떤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아예 바로 말할게요. 심지어는 이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챗GPT로 회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뭐가 있을까? 그거를 항목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봐. 했더니 이렇게 줬어요. 근데 보니까 고칠 데가 없어요. 너무 잘해서.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지원했으면 좋습니다. 이메일 작성 검토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회의 요약 기록 다 돼요.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다 가능합니다. 이거 저게 가능해? 가능해요.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그 얘기도 또 드릴게요. 데이터 분석 및 리서치 좋아요. 그러면서 데이터 정리부터 엑셀 파일 정리 다 하고요. CSV 파일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데이터 정리 거기에서 인사이트까지도 가르쳐주는 거 기능 다 있고요.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경쟁사 정보를 요약해와 다 가능해요. 지금 진짜 이거는 제가 왜 하이라이트 했냐?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빨리 만들어 봤어요. 저 이거 전부가 아니에요. 이 강의를 위해서 별로 이렇게 힘 많이 안 써요, 저요. 그러면 얼마 줄지 몰라가지고 그만큼만 일해야지 하면서 별로 힘 안 써서 힘 안 뺐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져요, 이제. 볼게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다 되고요.
마케팅 콘텐츠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어느 부서를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서 관련된 거 중심적으로 보세요. 이거를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하고 있으면 미련한 거예요. 요즘 시대는 챗GPT를 써서 하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진짜. 콘텐츠 제작, 제품 설명, 글로벌 마케팅, 업무 자동화, 반복적인 특히 우리 신참들이 많이 하는 작업들은 챗GPT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해요. 계약서 작성해와. 계약서 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죠? 얘한테 시키면 너무 잘해요. 보고서 뭐 등등등등 뭐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 업무 효율성 높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이거는 좀 더 뭔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금방은 안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생각한 것보다 아까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챗봇 만들려고 그랬더니 매주 줄 생각했던 거는 버리고 인터넷에서 문장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거의 그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수준으로. 하나 예를 들게요. 그래서 저도 이쪽 기업 쪽에 관심은 사실 제가 없었어요, 응용이. 그래서 기업 관련된 걸 뭘 하나 이것도 보니까 유튜버들도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기업에서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상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뭐 투자 회사가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예 뭐 잘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프롬프트를 요렇게 만들면 잘 나오던데요 라고 공유들이 막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다는 아니고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6가지 컴포넌트를 다 넣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업 분석 전문가입니다. 페르소나 딱 주고 기업의 재무 정보와 뉴스를 분석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접속이 가능해요. 이제 챗GPT가. 그리고 파일도 업로딩이 가능해요. 그리고 코딩도 가능해요. 스스로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 그런 기능을 다 써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포맷 주면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줘봐. 첫 번째 회사 개요 써봐. 산업 분석 좀 해봐. 시장 환경 뭐 재무 상태까지도 왜냐면 이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분석해봐. 뭐 이런 등등등 해봐. 이렇게 제가 요걸 프롬프트를 넣어봤어요. 넣어봐서 근데 이거 요게 또 중요한데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한두 줄은 옆에서 이렇게 쓰지만 한 10줄 되면 귀찮잖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고 싶잖아요. 그거조차도 귀찮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챗 GPT에다가 박아 넣어요. 다. 보시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 대신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유료 버전을 자꾸 만드는 게 그리고 이렇게 커스터머를 어트랙션 하기 위해서 유료 쓰면 요게 돼요. 요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GPTS라는 게 있는데 이름이 비슷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GPTS는 미리 정해 놓은 프롬프트를 아무리 길게 써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얘가 그렇게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도요. 그냥 간단하게. 많은 시간을 안 썼어요. 제가. 제 시간은 아까운 거니까. 그래서 기업 조사관이라는 걸 한번 만들었어요. 요걸로. 그래서 API를 쓸 수 있나 보다. 어쨌든 회원 가입이 된다. 잠깐만요. 일단은 이게 로그인 돼야지만 되는 그건 같아요. 그죠? 로그인 해서 써볼게요. 그렇다고 이거 유료 아니에요. 이게 단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로그인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해야지만 되는 게 있고 로그인 하더라도 돈을 내야지만 쓰는 기능과 돈을 안 내도 되는 기능 이런 게 막 복잡하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구글로 한번 할게요. 제 구글로.
이게 참 싫어. 보안은 좋은데 꼭 네, 본인 맞습니다. 몇 번이요? 말고 또 로그인. 응? 아, 이게 크롬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래서 바로 저 잘못 눌렀나? 숫자를. 몇 번이 맞습니다. 17. 여기서 바틀렉이 걸리네요. 읍스. 에이, 크롬이 안 깔려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음, 자, 제가 맞는데, 음, 아마 제가 등록을 한 적은 없고 항상 저는 그냥 자동으로 로그인을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만 해볼게요. 그래도. 근데 이거 안 해도 되게 만들었는데 이상하다. 잠깐만요. 음, 회원 가입이 해야지만 되는 거고 회원이 아니면 이 GPT를 못 쓰게 만들었고 저는 만 한번 로그인. 됐네. 됐네. 그다음에 이 기업조사관이라는 아까 말한 그 복잡한 내용들을 미리 다 박아놓고서 얘는 그렇게 행동하는 GPT 이거예요. 그거를 나만의 그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회사 이름이 뭐였죠? 인현식. 인, N, 현, 시큐리티 기업조사가 될까? 한번 해봅시다. 잘할지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요청한 그 기업 그 말하자면 간단하게 먼저 분석본 회사 기업 2000년에 설립된 거 맞아요? 네. IT 보안 전문 기업이고 20년 동안 보안 솔루션 개발했고 최근 몇 년간 AI 리프트하고 스마트 실버 플랫폼으로 로봇 개발 새로운 시장 진입 맞아요? 네, 그 인터넷 기사 나간 내용들. 그렇죠. 왜냐면 얘가 인터넷을 참조해서 회사 정보를 얻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산업 분석, 시장 환경이 이렇고 주요 경쟁사가 안내하고 SK 실더스네요. 맞아요? 네. 물 등등등 재무 상태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2022년 지금 거는 오픈이 안 돼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그죠? 추가로 궁금한 내용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좋아. 하고 추가 질문까지도 주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수학 분석인 것 같죠? 그죠? 네. 세큐링스라는 거 있어요, 이 제품에? 맞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정확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최소한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다듬으면은 소위 상사한테 욕 안 먹을 정도까지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뚝딱. 진짜. 그래서 그런 이제 사실 여기 뒤에 거는 그냥 별로 이렇게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GPTS를 만드는 방법을 좀 소개해 놨어요. 근데 이거는 뭐 누구든지 따라 할 수 있어요. 한 2페이지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카운트를 갖고 로그인하고서 유료 버전이면 더 좋고요. 유료가 아니더라도 만들어서 쓸 수는 있거든요. 뭐 누르고 프롬프트 이렇게 넣고. 근데 프롬프트를 뭘 넣지? 고민하지 마세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GPT한테 물어봐서 하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나 기업 조사관이란 이름으로 GPTS를 만들려고 그래. 거기에 굉장히 자세한 지침이 필요한데 추천 좀 해줘. 카피 앤 페이스트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남이 하는 거 관심 있다? 인터넷 서치하면 인터넷 서치보다도 나아요. 솔직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뭐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서치를 굳이 해야겠다. 퍼플렉스티를 쓰세요. 훨씬 나아요. 그게 뭔지 모르셔도 뭔데 찾아보세요. 인터넷상에 서치한 다음에 요약해서 쓸모 있는 것만 제공해주는 검색 엔진이 새로 나왔어요. 퍼플렉스티라고. 제가 아마 구글을 먹을 것 같아요, 제품.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만 제가 가능하면 빨리 진행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좀 충분히 어떤 질문,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을 질문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AI 관련된 내용이시면. 그러니까 GPT와 A라는 GPT와 B라는 GPT를 구별을 가능하시고 순정이가 요즘 그렇게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던져놓고 얘네들끼리 논쟁해서 4시간 동안 논쟁이 그거를 네. 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에이전트라는 기능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래밍 스타일인데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거를 아예 내장을 해버린 게 O1이라는 모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보면은 GPT,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핫 이슈예요, 사실은. 걔를 쓰면은 그런 에이전트 기능을 쓰면은 우리가 생각한 거 상상을 초월하니까 우리가 기업 도서관 지금 시켰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몇 개 솔직히 저는 모르는데 여기 계신 여기 진행 현 시큐리티에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틀린 게 보였다. 그러면은 다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시 써줘. 쓰고 싶죠. 그거를 챗GPT 시킨 거예요. 그걸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프로그램상에서. 왜냐면 어차피 다 문장이니까 문장 답변 받은 다음에 너 이렇게 답변했는데 요 부분이 좀 이상해. 다시 해하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얘한테. 그러면 얘가 보고서 그 설명 듣고 그 부분을 고쳐서 답변을 해줘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어떤 특정 기준에 이를 때까지. 그게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어디까지가 잘한 거고 잘못한 거니까 차이 일상적인 업무적인 거는 크라이테리아를 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80%까지 맞춰야 돼. 뭐 이런 게 힘들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에러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에러 나왔어. 다시 해. 에러 나왔어. 다시 해. 에러 나왔어. 다시 해. 하면은 에러가 없는 코드를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잘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더라. 라는 게 요즘에 트렌드고 5원을 아예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여기다가 2개 만들어 놨어요.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게 5원이라는 모델인 거예요. 챗GPT 5원 모델이 그거예요. 패러널 모델이.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으니까 커스터마이즈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정확하게 하고 하는 그거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디자인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 가능해지고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 진행되고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학습을 학습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것 중에서 어린아이의 언어를 그래서 얘가 어떤 우울증이 왔나 뭐 이런 거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거를 자동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가르쳐서 네가 그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이런 음성을 찾아서 얘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네네네. 왜냐면은 지금 그 치매 증상, 노인들의 치매 증상, 전초 증상을 계속 지금 교육을 시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인식에서 학교라든 그러니까 진짜 조금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조금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요. 입력이 있고 그거에 대한 출력이 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 상황을 얘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학습시키는 거는 무조건 돼요. 그 상황만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치매 증상을 도대체 알 수 있을까? 보니까 치매한 사람들은 뭐 움직임이 좀 이상하던데? 그러면 움직임 자료 막준 다음에 이건 치매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학습은 무조건 다 돼요. 근데 지금 질문하실 때 거기에 사실은 의도하셨든지 않았든지 간에 포함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걸 자동적으로 스스로 뭐 일단 그거는 조금 결이 다. 그건 그러니까 그 뭐죠? 인공신경망이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하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매뉴얼리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거는 맨파워가 들어가야 돼요. 학습시키는 거. 근데 얘가 스스로 자기 필요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그렇게 되면 소위 그게 AGI 시대라는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AGI라는 거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약간 조금 걱정되는, 왜냐하면 그 필요의 의미가 우리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왔어요. 아직. 지금 현재로서 인풋을 계속 얻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약간 답변이 좀 조심스러운 게,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아주 상황 파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꼭 넣어줘야 되나? 학습시켜야 되나? 대부분의 학습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습이 필요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챗GPT, 그러니까 그 탭처럼 주문받는 그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 정도 하려면. 그죠? 말귀도 알아야 되고 뭘 학습시키지 막 헷갈리는데 아닌데 얘는 이미 말은 다 이해한다. 그러면은 문맥만 잘 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통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보통 얘 지령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요즘에 보면은 좋은 대학을 졸업한 프레시 말하자면 그 그레이지 정도 그 정도 지능이면 근데 그런 애가 말만 잘하면은 알아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런 정도는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하는 건 아니고 지시를 잘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 상사 잘못 만나면 똑똑한 애도 잘 못할 거예요. 야 기획서 써와. 이런 사람 밑에서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줄게. 기획서 써야 되는데 목적이 뭐고 요거처럼 따라. 야 이거 아예 바꾸기만 해라 이름만. 그래야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걔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얘기할 때마다 그냥 타이핑 한 번으로 심지어는 지금 제가 이렇게 데모스트레이션 하시는데 이거 뭐 결과를 이렇게 뭐죠? 읽어서 또 옮겨 적어야 돼. 아니에요. 워드로 써줘 하면 써줘요. PDF 써줘요. 파일로 만들어줘요. 한글은 좀 안 되더라고요. PDF 제가 실험해봤는데 워드는 잘 돼요. 워드 파일까지 만들어요. 얘가 그러니까 아예 파일로 만들어줘요. 한글도 되도록 제가 부탁을 할게요. AI를 만들어요. 뭐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그것에서 좀 한계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에이전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만들 수는 있어요, 얘가요. 근데 약속된 것만 만드는 거죠. 시킨 것만 우리가. 근데 그 시킨 게 너무 많죠. 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챗GPT를 어카운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10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말하자면 기업조사관이라는 챗GPT를 가지고 기업조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줬어요. 이 사람이 별론데 사실 추가로 한두 마디 더 했어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또 줬어요. 에이 별론데 또 고쳤어요. 또 고쳤어요. 이런 거를 자동화시키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컴퓨터 안에 있는 문장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문장들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AI라는 그런 전제를 달았는데 그거는 조금 좀 설명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AI란 무엇일까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강조하는데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게 하다 보면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AI가 뭐지 도대체? 이라 그랬죠. 절대 지능 아니에요. AI는 지능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능을 몰라요. 우리는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나오도록 훈련시킨 게 다예요. 그거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근데 그 입력과 출력이 말이 중단된 다음에 완성되도록 했더니 이거 쓸모가 어마어마한 걸 뿐이에요. 쓸모가. 그 안에 지능이 있질 않아요. 그냥 지능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이거 조금 생뚱맞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지능이란 과연 뭘까? 진짜 고민스러워요. 말이 지능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요즘에. 도대체 지능이 뭔지, 그 정체,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재미삼아 고민하는 거고요. 학술적으로 그런 거를 증명하거나 연구한 적이 없어요. 지능의 정체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물론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시간 많을 때 휴가 가서 할 일 없을 때 고민하시고요. 우리가 시킨 게 뭔지를 명확히 알고 이걸 이렇게 쓰면 좋겠네. 이렇게 쓰면 좋겠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뿐이에요. 이제. 근데 이걸 빨리 알았으니까 남들이 알기 전에 빨리 하세요.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챗GPT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답변이 뭐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야지만 이렇게 쓰면 좋겠네. 이거 대박이네. 이런 것들이 발견될 거예요. 내가 미쳤지. 이거를 고민하고 있었지, 지금까지. 이거를 누구를 시킬지,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걸 1팀에 시킬지, 2팀에 시킬지 고민 괜히 했네. 챗GPT한테 물어볼 거야. 1팀에 한 일, 2팀에 한 일. 다 뻔하거든요. 논명만 하면. 근데 자기 업무를 빨리 했다 그래서 혼나지는 않겠죠? 뭘 급했어? 다음 때 가지고 그랬더니 빨리 하고 쉬세요. 빨리 하고 쉬세요. 만들어 놓겠어요. 그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 걸. 그런 걸 이제 그걸 뭘 개꿀이라 그러죠. 이제 근데 그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근데 더 좋은 거는 그 아까 그 얘기한 헐루시네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얘가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는 어떤 그 갇혀 있어요. 우리 지식 안에 항상. 근데 그거를 팡 터뜨릴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그러면 이걸 쓰는 게 좋아요. 자, 정말 잘해요. 그 음성을 인식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요? 그건 또 할 얘기가 많아요. 그거 한 2주 됐거든요. 챗GPT에서 리얼타임 API 이런 거를 공개해버렸어요. 아예 유튜브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국 유튜버 재밌는 거 어느 정도 빨라졌는지를 아마 그러니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 실시간 네. 사람이랑 실시간이 어느 정도 실시간인지 실시간 뭐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실시간이에요.
지금 그 기술이 그리고 그게 오픈돼서 말하자면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드세요라고 오픈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 서비스가 엄청나게 다 깔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막 이거 다 녹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 속도가 그렇게 빨라졌어요. 이 사람이 한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유명한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그거 뜨자마자 한번 실험하면서 미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노코딩이라는 친구가 재밌는 걸 많이 올려요. 전체 코드 진행. 보이스 모드 한번 들어볼게요. 보신 분들은 뭐 방송 제작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티스트가 고퀄리티 음원도 어떠한 제약 없이 당신의 영상, 어떤 영상 오픈 AI에서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를 전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풀리고 있는데 저도 방금 풀려가지고 같이 시연해보면 좋겠다. 몇 주 됐어요, 몇 주? 한 2주 됐나? 3주 됐나?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시켜볼 게 있어. 좋습니다. 필요하신 거 말씀해주세요. 일단 목소리 자체가 확 자연스러워졌어요. 지금 색깔도 여기 보면은 약간 바다 물결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너 노래는 또 부를 줄 아니? 노래는 부르지는 못하지만 다른 거 뭐든지 시켜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막혀있네요. 트위터에 올라온 것들 몇 개 봤는데 되더라고요. 우회적으로 시키는 건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다 듣고 있는데도 맥락을 파악하고 지금 방송 중이다라고 파악하고 아마 제가 딱 AI한테 묻는 질문에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근데 뭐라는지 알겠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질문에 맞춰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뭐 반짝반짝 작은 듣다 보면 뭐 재밌고 끝도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속도가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 있죠. 망치로 한 거예요. 똑같이. 절대 새로운 툴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입력을 예전에 왜 느렸냐면 목소리 들어오면 그거를 문자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AI를 써서 문자 인식,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기술을 써서 그 다음에 챗GPT에 넣어요. 그러면 챗GPT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TTS라 그래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 그래서 또 다른 걸 써서 이제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말이 들어가면 소리가 들어가면 소리가 나오게. 근데 그 소리도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면 너는 반드시 에러가 대답한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만든 다음에 그걸 학습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 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복길이 하는데 우리의 언어를 가르치라고 집어넣으라고 계속 했던 게 더 수고가 돼요. 이라라는 이 음향의 우리의 언어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는 일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건 좋은데 얘가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인터넷상에서 오픈 AI가 가동하고 있는 컴퓨터 안에서 이게 못 돌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들어가서 써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 인터넷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자금이 들고 돈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하자면 기능은 다 몰라도 돼. 그냥 노인 말만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또 필요 없어. 그러려면 그거에 특화된 말하자면은 망치를 하나 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뉴럴 네트워크이고 그거는 학습을 시켜야지. 왜냐면 걔는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걔를 갖다가 내 장비에 심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또 부닥치는 거죠. 인더스트리에서는 내가 쓰고자 하는 거에 아두이노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는 그 뭐죠? 뭐죠? 라스베리파이에는 요만한 크기 이상 못 들어가. 그만한 크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 얘 학습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자료로만 학습해서 얘가 일반 사람 말은 못 알아듣지만 어쨌든 노인이 아파하는 말 그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게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려면 학습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그때 커스터마이즈드 하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나올 때부터 잘 쓰는 편인데 때마다 이제 어떤
입장이 이게 영어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그 프롬프트에서 영어로 던지면 더 반응을 잘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한국말을 아무리 길게 쓰면서도 친구들마다 고민하는 게 이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게 쓰든지 뭘 하든지 다 만들어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랭귀지 이슈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았어요. 초기에는 한글보다 영어로 하는 게 무조건 결과가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 얘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좋아져요. 한글로 해도 다 해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 강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제를 한글로 바꾸고 있는데 똑같아요. 이상하게 잘 돼요. 그러니까 버전업이 지금 계속 급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회사로. 지금 한국에서 분위기 많대요. 뭐 이러면 그래? 한글 좀 더 시켜. 뭐 한글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사이트 인터넷을 학습을 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글을 아주 막 잘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 기업이 한국에 대한 원리를 좀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제 저는 전기장을 얘기했는데 영어로 메일설이 있을 때 한국어로 써놓고 영어로 번역기시라고 한 다음에 그걸 바보 같은 짓인데 그 영어로 번역된 걸 또 번역기에 넣고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보라 그래요. 그럼 내가 원하는 한글 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네. 물론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특별히 한글과 관련된 이슈는 현재는 없다. 네, 보고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인 네, 네. 그러니까 매뉴얼 에이전트를 쓴 거예요. 매뉴얼리. 2번 쓴 거잖아요. 챗GPT를. 그런 걸 에이전트라고 해요. 이거를 해서 아니야 다시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들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도 뭐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없어요. 얼마큼 좋다 나쁘다. 근데 불편 없이 쓸 정도는 돼버렸어요. 이미 언어가.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도 있었다니까요. 한글로 쓰면서 끝에다가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지시를 따른 후에 영어로 답변하고 그걸 다시 한글로 대답을 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죠, 점점. 맞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요즘같이 빠른 속도로 변할 때는 자주 써서 그러니까 어색함이 없을 때까지 잘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갭이 너무 벌어질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드리면 AI에 대한 일단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킨 거 잘하는데 칭찬해 줘야지 욕하면 안 되죠. 그죠? 아는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는데 그럴 일은 없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잘. 왜냐면 이거 말해봐. 똑같네. 처음에 아까 내 말씀했던 거랑 똑같네. 결국은 AI 챗GPT를 쓸 수 있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챗GPT가 독보적이긴 하죠. 금방 따라잡아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 이상의 서비스들이 막 나올 거고, 챗GPT를 이해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말을 끝까지 완성하는 부분은 이미 기술이 다 완벽하게 겐된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정확하게 잘하느냐, 이런 경쟁이 막 붙는 거죠. 그리고 더 싸게, 더 쉽게, 말로, 그것도. 직접 이제는 이제 타이핑도 귀찮은 거잖아. 말로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뭐 말도 안 하겠죠. 그냥 그죠? 인상 탁 한번 쓰면은 알았어요, 시원하게. 딱 이럴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그게 가능해요. 진짜 가능해요. 이미지 인식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장님 인상 한번 딱 쓰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럼 다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챗GPT는 뭐 몇 년도 이전에 데이터만 본다 이런 이슈는 아예 없는 없죠. 왜냐면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니까. 현재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생성형 AI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때 더 유용한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뭐 다죠. 뭐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돼요. 이거를 잘 다룬다 그러면 저희 직원의 3분의 2가 사라지겠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시면은 듣는 사람은 섭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들을 지금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하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이제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오히려 더 생산적이고 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던 일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명이 할 거를 한 사람이 해치우는데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사업을 키우세요. 크게. 이 사람들이 1000명분을 할 수 있는 사업. 결국에는 사장님의 역할이 크네요. 원하시는 분은 선택해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네네 하세요. 저희가 법안을 취급하고 사로서 원적인 표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많아요. 챗GPT 보안. 굉장히 기업의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수집하고 기밀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유출을 시키는 요거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GPT를 사용 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그거와 두 번째로 사실 이거 외에 다른 보안적 이슈나 뭐 그런 것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게 근데 일단은 그 오픈 AI 사에서도 그런 이슈가 많이 제기되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그 안에 여기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일단은 거기에 서버에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죠? 걔네들이 안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근데 일단은 그거를 믿고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게 불안하면은 말하자면 그 프라이빗한 챗GPT를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죠. 로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겠다고 나오는 그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도 퀄리티는 안 되는 거죠. 말을 대학생 수준으로 못하죠. 초딩 수준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훈련을 많이 시켰다는 게 아니라 모델 자체가 커요. 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컴퓨터가 굉장히 대용량이 아니면 돌기 힘든 걸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도 극복이 되긴 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 너무 그 민감한 이슈들은 자제하다가 이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써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나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을까 늘. 또 중요한 정보인데 사실은 음.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음. 문제를 많은 음.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뭐 대외 레포트라는 근데 만약에 저는 법률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거기서 그걸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걸 쓰게 되면은 책임이 다 전가할 수 있으니 거니까. 근데 아마 그런 바보짓은 안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별게 아니라 얘네들도 사람들이 쓰는 거를 다 저장하면 지금 미쳐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된 것만 특히 제가 예측하건데 진짜 얘네들이 저장하는 것들은 이게 다일 것 같아요. 저는요. 챗GPT 쓰다 보면은 거기 내가 쓴 기록이 왼쪽에 있거든요. 그 정도만 기록을 할 거예요. 그거는 사용자를 위해서 기록해 놓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학습으로 쓸지 안 쓸지는 또 몰라요. 그걸. 근데 그냥 막 불안한 것 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무슨 그리고 그거 지워버리면 지운 거고. 그런 하고 달리 그러니까 제가 검색해서 만들어진 아웃풋이 네. 챗 GPT가 만들어준 아웃풋이 지적재산권에 걸린다라든지 뭐 이런 게 아 그런 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챗 GPT를 이용을 했는데 아웃풋으로 나온 게 쓰면 안 되는 이미지가 좀 있다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게 염려가 있어요. 그거를 그 방지하는 서비스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서비스를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웃풋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쓰는 거죠. 진짜 에이전트 하나 잘 만들어서 여기서 잘 만든다는 거는 항상 그걸 잘 쓴다는 거예요. 아주 그죠? 그걸 잘 써서 에이전트 만들어서 검색하게. 그러니까 문제 소지가 있는 거 다 찾아내게. 그런 다음에 그걸 내주게. 근데 그것도 보안 쪽에서는 불안하잖아요. 3번 이상 하게. 예를 들면
4번 이상 하게. 그래서 근데 그게 말하자면 그 증명이 되면 업계에서 이쪽을 쓰겠죠? 그런 것도 중요한 말하자면 아이디어 사업일 수도 있어요.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걸 쓰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고 거기다 이것만 바꿔줘 네. 라고 하면 특허가 나올까 안 나올까라고 물어보고 그렇죠? 그것도 충분하게 쓸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자면 분석을 하니까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로 특허 위배는 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미한 새로운 특허감을 만들어줘. 예를 들어서 딱 하도 치팅이 되잖아요. 저희가 이게 왜 치팅이에요? 그걸 카피를 해서 살짝 응용을 한 건데 아니, 치팅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그거를 그 못하게 된 그것만이지 그 안에서는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아, 윤리적이요? 기계는 윤리 아, 글쎄요. 명명과 그러니까 그걸만 잘 응용하면 네, 네. 얼마든지 네, 이상을 네. 지원할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렇게 너무 많이 변할 때는 우리의 그 개념도 조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어디까지가 나쁘고 어디까지 좋은 건지 그것도 그냥 혹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좀 결이 다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워요. 변리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들어오면 물어본대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다 찾아서 했잖아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고 얘가 문제적으로 갖고 온 걸 다시 한번 얘가 점검하니까 시간이 팍 세이브돼서 그렇죠. 못하지. 그렇죠. 훨씬 더. 그러니까 좀 더 보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걸 그대로 우리가 믿을 건 아니잖아요.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 놀란 게요. 학생들 면접 보는 기업이 있어서 면접관들의 질문 리스트 한번 뽑아보라 했더니 다 챗GPT 이용하는데요. 90%가 좋죠.